어르신, 괜찮으세요? 한밤중 응급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간호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냄새였죠. 주변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노인의 상처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노인의 옷에서는 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으로 번들거렸어요. 하지만 간호사의 손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치료하고 있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차 안에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편히 쉬며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나눠주시며 오늘 하루 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청솔병원 이사장실 57층 건물 꼭대기에서 한재윤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 보고서, 재무제표, 신규 의료기기 도입 계획서,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30년 전 작은 개인 병원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서울에 3개 지점을 둔 대형 병원 그룹을 만들었죠. 연 매출 3천억 원, 의료진 500명, 병상 1200개, 숫자로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편치 않았습니다. 책상 한쪽에 따로 놓인 서류 한 장, 혼인신고서, 아들 한지호가 어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재유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어요. 신불안에 적힌 이름, 이민아, 28세, 직업 간호조무사. 재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간호조무사,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라니. 게다가 어제 지호에게 들은 그녀의 배경, 보육원 출신, 부모님 없음, 친척도 없음, 완벽하게 혼자였죠. 재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눈부셨어요. 3월의 따뜻한 햇살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나도 아무것도 없었지. 재윤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자신,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벌던 시절,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아내였죠. 아니, 이제는 돌아가신 아내? 그녀도 간호사였습니다. 재윤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어요. 의사가 간호사랑? 안 돼. 격이 맞지 않아. 하지만 재윤은 사랑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어요. 아내는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죠. 병원을 키워나가는 동안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줬습니다. 환자들도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윤은 그날 이후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어요. 더 이상 사랑 같은 건 믿지 않게 됐죠. 그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병원을 키우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았어요. 그것만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지호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죠. 사람은 배경이 중요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지호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윤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들어와. 재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문이 열리고 32살의 아들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키는 180cm로 훤치했고 눈은 크고 맑았어요. 환자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의사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책상 앞에 섰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재윤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어요. 이미나. 재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네. 보육원 출신이지? 재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미나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실하다고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나? 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호야. 재윤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너는 아직 젊어서 몰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재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잖습니까? 지호의 말에 재윤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스쳤어요.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마.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다른 경우였어. 뭐가 다릅니까? 지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머니도 평범한 간호사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반대하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 재윤이 소리쳤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윤은 자신이 한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와의 결혼을 후회하신다고요? 재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어요. 아니야. 재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재윤은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서랍을 열고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재윤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제가. 하지만 재윤이 지호를 봤어요. 그게 내 여자친구도. 똑같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미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저는 압니다. 1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지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미나는 환자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환자도 차별하지 않아요. 겉모습일 수도 있어. 재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척할 수 있어. 특히 의사 아들을 잡으려면 말이야.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재윤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 특히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건 편견입니다. 편견이 아니라 현실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재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려고 애썼죠. 지호야. 재윤이 다시 앉았어요. 나는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호도 목소리를 낮췄어요. 미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여자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니까요. 지호의 대답에 재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마주봤어요. 재윤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재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좋아. 재윤이 천천히 말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건이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아버지, 2주 시간을 줘. 재윤이 아들을 돌아봤어요. 2주 동안 내가 직접 봐서. 괜찮으면 결혼 허락하겠어. 지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 재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그 여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하는지. 그건 지호가 망설였어요. 그 조건 못 지키면 이야기 끝이야. 재윤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지호는 고민했어요. 미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알겠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2주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 지호가 재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대로 봐주세요. 편견 없이요. 걱정 마. 재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정하게 볼게. 지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재윤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이미나, 28세, 보육원 출신, 청솔병원 간호조무사 3년차. 재윤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네, 이사장님.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미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이미나요?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야. 근무 기록, 환자 평가, 동료들 의견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윤은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보육원 출신, 가난하고 배경 없는 여자. 과연 우리 집안 며느리로 어울릴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던 그녀, 환자들을 돌보던 그녀, 재윤을 사랑했던 그녀. 여보, 우리 아들이 당신처럼 착한 사람을 만난 걸까? 재윤은 아내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직접 확인해 봐야 해. 겉모습만 착한 척하는 여자일 수도 있어.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이미나 직원 관련 자료입니다. 고맙네. 재윤이 파일을 받았어요. 펼쳐보니 여러 서류가 있었습니다. 인사기록 카드, 이름 이미나, 생년월일 1997년 5월 3일, 최종학력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 가족사항 없음 보육원 출신, 입사일 2022년 3월 1일, 근무평가, 성실도 우수, 친절도 최우수, 업무 능력 우수, 지각결근 3년간 영회. 재윤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3년간 지각도 결근도 없다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환자 만족도 설문. 이미나 간호사는 정말 친절해요. 할머니한테도 잘해주고. 72세 여성 환자. 밤에 힘들었는데 미나 씨가 계속 신경 써줬어요. 58세 남성 환자. 우리 아이가 주사 맞을 때 울었는데 미나 선생님이 노래 불러주셨어요. 35세 보호자. 긍정적인 평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재윤은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환자들 평가는 좋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동료 평가. 미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힘든 환자도 마다하지 않고. 김수진 간호사. 성격이 좋아서. 다들 좋아해요. 이지은 간호조무사. 하지만 한 평가가 재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민아는 착하긴 한데 너무 착한 척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특히. 박미선 수간호사. 재윤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착한 척? 재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역시 뭔가 있어. 재윤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비서실장. 네, 이사장님. 이미나 내일 근무 스케줄 확인해줘. 잠시만요.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 근무입니다. 알았네. 비서실장이 나가고 재윤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야. 진짜 테스트가.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재윤의 집은 3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딸린 큰 집이었죠.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아내가 죽은 후 지호도 독립했고 재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더 외롭게 느껴졌어요. 재유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의학 서적부터 경영서까지 다양했습니다. 재유는 서재 한쪽에 있는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구석에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 병원을 처음 시작할 때 입던 옷들이었죠. 손때 묻은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구멍난 운동화. 재유는 그 옷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났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고급 정장을 천천히 벗었어요. 맞춤 제작한 셔츠, 이탈리아산 넥타이, 스위스 명품 시계 모두 벗어서 의자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손때 묻은 점퍼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옷 특유의 퀴퀴한 냄새였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발에 있었어요. 운동화는 밑창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재유는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세면대에 물을 살짝 뿌려 기름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노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 같았습니다. 재유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만이네. 이런 모습.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의대생이었지만 돈이 없어서 낡은 옷만 입고 다녔죠. 친구들은 명품 옷을 입었지만 재유는 항상 같은 옷이었어요.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과외, 새벽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병원 실습을 나갔을 때 만난 간호사. 그녀는 재윤의 낡은 옷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윤의 성실함을 좋아했죠. 옷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재윤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도 당신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해 봐야 해. 사람은 쉽게 변해. 특히 돈 앞에서는. 재윤은 옷장을 닫았어요. 내일 아침 이 옷을 입고 병원에 갈 것입니다. 환자로 변장해서요. 이민아,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재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복잡했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 만약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재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밤 11시, 청솔병원 응급실. 주말 밤이었지만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보통 주말 밤에는 술 취한 환자들로 북적이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은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간호사가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해?
다행이지 뭐. 지난주에 너무 바빴잖아. 그러게. 오늘은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한 간호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 미나 아직 6번 침상이랑 이야기하고 있네. 또? 응. 아까부터 계속. 저 환자 보호자 없잖아. 미나가 계속 곁에 있어 주는 거야. 우리 미나는 착하긴 해. 3명이 힐끗 뒤를 돌아봤어요. 6번 침상 옆에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 환자 치매 있으시잖아.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데 미나는 짜증도 안 내네. 나 같으면 못해. 진짜. 간호사들이 감탄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한 노인이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찢어진 바지, 얼굴은 며칠 안 씻은 듯 때가 묻어 있었어요. 머리는 기름으로 번들거렸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서 냄새가 났거든요. 쉰내 같은 냄새? 며칠 씻지 않은 사람 냄새였습니다. 저기, 도와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어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누가 저 환자 좀. 한 간호사가 말하다 말았어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이 하세요? 아니, 제가 왜요? 박 간호사님이 하시죠. 저는 지금 바빠요.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노인 재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냉정해. 가난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아. 그때였습니다. 빠른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이민아였어요. 6번 침상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달려온 거였죠. 28살의 젊은 간호조무사.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노인에게서 나는 냄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미나를 올려다봤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다리를 다쳤어요. 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였지만 점점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넘어져서. 어디 보여주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무릎에 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재윤이 일부러 만든 상처였어요. 진짜로 피가 나고 있었죠. 아이고, 깊게 다치셨네요. 금방 치료해 드릴게요. 미나가 일어나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상처를 닦기 시작했어요. 따끔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재윤은 다시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2번째 테스트야.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제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한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봤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과연 똑같을까? 아니면 어제는 그저 연기였을까? 재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또 백미러로 재윤을 쳐다봤습니다. 불쾌한 표정이었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청솔병원이요. 네. 기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창밖을 봤어요. 3월의 따뜻한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이나,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윤은 1층 외래 접수처로 갔어요. 진료 접수하려고요. 어느 과 보실 거예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재윤을 보더니 살짝 코를 찡그렸어요. 내과요. 증상이 어떠세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신분증 주세요. 재윤은 일부러 오래된 신분증을 준비해왔습니다. 낡고 해진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초진이시네요. 진료비 15,000원입니다. 얼마요? 재윤이 일부러 놀란 척했어요. 15,000원이요? 그렇게 비싸요? 기본 진찰비가 그래요. 검사 더 하시면 더 나와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윤은 주머니를 더듬거렸어요. 일부러 천천히 돈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 여기요. 재윤이 돈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받아서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거스름 돈 5,000원이요. 2번 창구 앞에서 기다리세요. 재윤은 대기실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재윤을 쳐다봤습니다. 낡은 옷을 보며 거리를 두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받는 대접이지. 30분이 지났습니다. 23번 환자분, 2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재윤이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재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언제부터요? 일주일쯤 됐어요. 혈압 재봤어요? 아니요. 의사가 처음으로 재윤을 봤습니다. 낡은 옷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간호사. 의사가 밖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이민아였습니다. 재윤의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재윤을 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어요. 어제 응급실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거든요. 어르신. 미나가 놀라서 말했어요. 다리는 괜찮으세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미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습니다. 의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어제 응급실에서 잠깐 뵀어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혈압 좀 재주세요. 네.
미나가 재윤 옆에 섰어요. 혈압계를 꺼내 재윤 팔에 감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어제처럼 따뜻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 미나가 작게 물었어요. 어르신, 어제 집에 무사히 가셨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16만 100이에요. 미나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고혈압이군요. 의사가 차트에 적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한 달치? 얼마나 나와요? 재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6만 원 정도? 의사가 대충 말했습니다. 재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혈압약이 원래 비싸요. 평생 먹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드세요. 의사는 관심 없다는 듯 처방전을 출력했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오세요. 재윤이 망설였어요. 돈이 많이 없는데요. 그럼 어쩌라고요? 의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약 안 드시면 뇌졸중 올 수도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의사는 이미 다음 환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재윤은 처방전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미나가 재윤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미나가 재윤을 불렀습니다. 네. 처방전 보여주세요. 재윤이 처방전을 건넸어요. 미나가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에 생각하는 표정이 스쳤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무슨? 미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진료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약을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의사의 목소리였어요. 제네릭으로 하면 가격이 반으로 줄잖아요. 제네릭은 효과가 덜해. 하지만 성분은 똑같아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거고요. 미나 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의사고 당신은 간호조무사예요. 하지만 됐어요. 내 처방에 간섭하지 마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나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제가 환자분한테 복약치도 좀 더 자세히 해드려도 될까요? 알아서 하세요. 미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재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세요. 미나가 재윤을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조용한 복도 끝이었습니다. 처방은 못 바꿨어요. 죄송해요. 미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나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무언가를 적었어요. 여기요. 미나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재윤이 받아서 봤어요. 약국 3곳 리스트. 청솔약국 병원 바로 앞, 민들레약국 지하철역 근처, 보람약국 재래시장 안, 그리고 메모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들레약국 가세요. 제네릭으로 달라고 하면 훨씬 싸게 해줘요. 성분 똑같아요. 재윤은 메모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들레 약국이 제일 저렴해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약사님이 친절하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미나가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손으로 예쁘게 쓴 카드였습니다. 고혈압 관리 수첩, 큰 글씨로 고혈압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짠 음식은 피하세요. 산책을 매일 30분씩 하세요. 어지러우시면 바로 앉으세요.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게 분명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글씨 작으면 잘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써서 만들었어요. 미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환자분들 드리려고 틈틈이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재윤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 정말이구나. 진심으로 환자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미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혈압 재는 방법이에요. 봉투 안에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집에서 혈압 재는 방법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혈압계 빌려주는 곳도 있어요. 여기 적어뒀어요. 미나가 봉투 뒷면을 가리켰어요. 약국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나가 또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병원 명함인데 뒷면에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재윤이 뒤집어 봤습니다. 이미나 영희령 혹시 약 드시다가 이상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트 모양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윤은 명함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미나가 손을 저었어요. 어르신, 건강하셔야 해요. 약 꼭 드시고요.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꼭 다시 오세요. 경과 봐야 해요. 미나가 당부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미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선 수간호사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환자 밀려 있다고. 네, 지금 갑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재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미나가 달려갔어요. 재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손에는 미나가 준 메모지, 카드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야. 진짜 착한 사람이야. 재윤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미나가 알려준 민들레 약국으로 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약사님이 반갑게 맞았어요. 재윤이 처방전을 냈습니다. 혈압약이시네요. 잠깐만요. 약사님이 약을 준비했어요. 6만 원입니다. 재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제네릭으로 해주실 수 있나요? 약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2만 5천 원이에요. 정말요?
네. 성분은 똑같아요. 효과도 똑같고요. 약사님이 다시 약을 준비했습니다. 재우는 돈을 냈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약사님이 거스름 돈을 주며 말했어요. 하루 한 알씩 아침 식사 후에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재우는 약을 받아 병원 건너편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였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미나가 준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약국 리스트, 고혈압 관리 수첩, 혈압 재는 방법, 명함. 모두 손으로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재우는 고혈압 관리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예쁜 글씨, 귀여운 그림, 큰 글씨로 쓴 설명. 이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재우는 생각했어요. 바쁜 업무 중에 틈틈이 만들었을 겁니다. 환자들을 위해서요. 이 아이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재우는 창밖을 봤어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미나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환자를 부축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죠. 하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번 더 봐야 해.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 재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 사장님. 내일 VIP 환자 입원시켜. 네. 누구를요? 아무나. 500억대 고액 기부자로 만들어서 내일 오전 입원시켜. 알겠습니다만 왜 그러시는지 묻지 말고 해. 재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이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스트죠.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 사람을 보여줘. 같은 시각 병원 지하 휴게실 미나는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주먹밥이었어요. 아침에 집에서 싸운 것이었죠. 미나야, 동료 간호사 수진이 다가왔어요. 오늘도 혼자 먹어? 응. 너는? 나 지금 먹었어. 너 또 환자 도와주느라. 시간 늦은 거지? 응. 어르신 한 분이 약 때문에 고민하셔서. 미나가 수줍게 웃었어요. 수진이 미나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왜? 수간호사님이 너 안 좋게 보시잖아.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괜찮긴. 요즘 계속 뭐라 하시잖아. 환자들 돕는 게 내 일인데 뭐. 미나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박미선 수간호사. 진짜 무섭거든. 알아. 미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선 수간호사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박미선의 조카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떨어지고 미나가 합격했던 것. 그때부터 박미선은 미나를 눈엣 가시처럼 봤습니다. 그나저나 미나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요즘 한지호 선생님이랑 잘 돼가?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응. 진짜? 축하해. 수진이 미나 어깨를 쳤어요. 근데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셔? 미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나 부모님 없잖아. 아, 미안.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 오빠 부모님만 걱정이야. 왜? 나 보육원 출신이잖아. 집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지호 오빠 아버지가 이 병원 이사장이시래. 나 같은 사람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지호가 부모님께 자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대가 심했다고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요. 보육원 출신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대요. 미나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2주만 기다려. 내가 아버지 설득할게. 지호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미나야, 너무 걱정 마. 수진이 미나 손을 잡았어요.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고마워. 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박미선 수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미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이미나, 아직도 밥 먹어? 거의 다 먹었습니다. 빨리 올라와. VIP 병동 정리해야 해. 네. 미나가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했어요. 박미선이 나가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괜찮아? 미나가 일어섰어요. 나 올라갈게. 미나야, 힘내. 응. 미나는 휴게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VIP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5층 VIP 병동은 일반 병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그림이 걸려 있고 카펫이 깔려 있었죠. 병실도 호텔 같았습니다. 미나는 VIP 병동 간호사실로 갔어요. 박미선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왔습니다. 저기 501호실? 청소하고 시트 갈아. 네. 그리고 502호실? 차트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미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501호실로 갔어요. 빈 병실이었습니다. 내일 VIP 환자가 입원한다고 했죠. 미나는 정성껏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창문도 닦았어요. 시트를 새 것으로 갈고 베개도 새 걸로 바꿨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미나가 박미선에게 보고했어요. 박미선이 병실로 왔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창문 한 번 더 닦아. 네. 침대 시트 구겨져 있어. 다시 펴. 네. 미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박미선은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기 먼지 있어. 네. 저기 구석 더 닦아. 네. 미나는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보육원 출신인 미나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됐어. 박미선이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내일 VIP 환자 오시면 정신없을 거야. 각오해. 네, 알겠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6시. 미나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호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지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빠. 달려가서 지호를 안았어요. 오늘 일찍 끝났어? 응. 너 마중하려고. 일찍 끝냈어.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미나야. 지호가 멈춰 섰어요. 응? 아버지 설득 거의 다 됐어.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아버지가 2주 동안 생각해 보신대. 그래서? 이번 주말이면 답 나올 거야. 지호가 미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아버지 꼭 설득할게. 오빠.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미나야.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우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미나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재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테스트야. 그때 진짜 답이 나올 거야. 재윤은 돌아섰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미나가 정말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그날 밤 재윤은 서재에 앉아 미나가 준 것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고혈압 관리 수첩, 약국 리스트, 명함.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진심이야. 틀림없어. 하지만 아직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테스트죠. 재윤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끊고 재윤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여보. 재윤은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재윤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죠. 미나가 정말 진심으로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의사 아들을 잡으려고 착한 척하는 사람인지. 재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오전 일찍 시작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야. 재윤은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당신, 이미 답은 나온 거 아니야? 아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인정했잖아. 아니야. 아직. 거짓말하지 마. 나는 알아. 아내가 재윤 손을 잡았어요. 그 아이는 나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아이야. 그걸 당신도 알고 있어. 재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맞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미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인정하기가 두려웠어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여보, 괜찮아. 아내가 재윤을 안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마.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 아내가 사라지고 재윤은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재우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내일이면 끝이야. 내일이면 답이 나올 거야. 창밖으로 새벽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재윤의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될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청솔병원은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5층 VIP 병동에 특별한 환자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500억 기부자래. 진짜? 그 정도면 완전 VIP 중에 VIP지. 간호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병원장도 직접 나와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해. 알겠나? 네, 병원장님. 박미선 수간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아침부터 간호사들을 다그쳤습니다. 이민아, VIP 병실 마지막 점검해. 네. 미나가 501호실로 달려갔어요. 침대 시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화장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꽃병에 신선한 꽃도 꽂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가 직접 볼게. 박미선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일단 괜찮네. 박미선이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오늘 절대 실수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도착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병원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나타났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비서 2명이 옆에서 모시고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병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501호실로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행이 501호실로 들어갔어요. 미나를 포함한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편히 쉬시게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원장이 당부하고 나갔어요. 박미선이 간호사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교대조 전무, VIP 병동만 신경 써. 알겠지? 네. 간호사들이 대답했어요. 특히 이민아. 박미선이 미나를 노려봤어요. 너는 VIP 환자만 케어해. 다른 환자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다른 환자들도 말대꾸하지 마.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오늘 실수하면 각오해.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습니다. 박미선이 떠나고 미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료 수진이 다가왔어요. 미나야, 오늘은 진짜 조심해. 응. 박미선 수간호사. 오늘 진짜 예민하셔. 알아. 미나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오전 10시. 재윤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제처럼.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더 초라하게 꾸몄습니다. 옷에 일부러 얼룩을 묻혔고, 머리도 더 헝클어뜨렸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가장 중요한 테스트지. 재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사람들이 재윤을 피했습니다. 냄새나는 노숙자라고 생각했죠. 재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눌렀어요. 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재윤은 생각했어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미나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재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기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세요? 여기 VIP 병동인데요. 재윤은 멈춰 섰어요. 저 환자 찾으러. 환자요? 여기 VIP 병동이에요. 일반 병동은 3층이고요. 간호사가 코를 찡그렸어요. 재윤에게서 냄새가 났거든요. 제 친구가 여기 입원했다고. 누구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재윤이 일부러 헷갈리는 척 했어요. 기억도 안 나시면서. 왜 왔어요?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여긴 아무나 못 와요. 그때 복도 끝에서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들고 걷고 있었어요. 재윤을 보는 순간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미나가 달려왔어요. 어르신, 여기 왜 오셨어요? 미나 씨. 재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어제 약 먹었는데도. 어머. 미나가 놀라서 재윤을 부축했어요. 빨리 앉으세요. 미나가 재윤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안내 데스크 간호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나 씨? 저분 아세요? 네. 제가 아는 환자분이세요. 여긴 VIP 병동인데요. 일반 환자는 알아요. 제가 모시고 내려갈게요. 미나가 재윤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가슴이 어떻게 아프세요?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재윤이 가슴을 눌렀어요. 연기였지만 점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혈압 재봐야겠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나가 일어서려는데 박미선이 나타났습니다. 이미나? 뭐 하는 거야? 박미선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환자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셔서 여긴 VIP 병동이야. 일반 환자 케어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박미선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지금 이분이 더 급합니다. 미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뭐? 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또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환자가 위급해요. 미나가 재윤을 가리켰어요. 재윤은 가슴을 움켜쥐고 힘들어하는 척했습니다. 저 사람은 VIP도 아니잖아. 501호실 VIP 환자. 지금 간호사 찾는다고. 박미선이 소리쳤어요. 다른 간호사가.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당장 501호실 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실 보호자들도 문을 열고 나왔어요. 미나는 재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미선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VIP 환자 아니면 눈앞에 급한 환자. 미나의 입술이 떨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미나를 지켜봤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미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분을 먼저 돌봐드려야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뭐라고? 박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는 다 똑같습니다. 미나가 말했어요. VIP든 일반 환자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해요. 이미나?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말 각오해야 돼. 각오하겠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더 급합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좋아. 너 정말 끝났어. 내가 지금 당장 병원장한테 보고할 거야. 박미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미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윤에게 돌아가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제가 지금 응급실로 모셔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감동받았습니다. 미나는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재윤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세요? 괜찮아요. 미나가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박미선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병원장님. 이미나가 지금 VIP 환자 방치하고. 미나는 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나는 재윤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응급실 도착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재윤은 미나를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진짜야. 진짜로 착한 사람이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미나가 재윤을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선생님, 환자분 가슴 통증이세요? 응급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전도 찍어봐야겠어요. 빨리. 미나와 다른 간호사들이 재윤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심전도를 찍기 시작했어요. 재윤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재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 괜찮습니다. 환자분 가만히 계세요? 의사가 말했어요. 아니, 정말 괜찮아요. 재윤이 심전도 패드를 떼어냈습니다. 저 연기였어요. 네. 의사와 미나가 동시에 물었어요. 재윤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봤어요. 미나 씨? 고맙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가 당황했어요. 연기였다고요? 왜요?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장실로 와. 그리고 이미나 징계 취소하라고 전해. 네, 이사장님? 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나를 다시 봤어요. 미나 씨? 5층으로 올라가세요. 네. 곧 알게 될 겁니다. 재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미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윤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어르신, 빨리 가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재윤이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 VIP 병동. 박미선은 병원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병원장과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입니까? 병원장의 놀란 목소리였어요. 네, 이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죠. 이미나 징계는 취소하고 오히려 표창하라고요? 네. 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사장? 무슨 소리지?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장이 나왔어요. 박미선 수간호사. 네, 병원장님. 이민아는 어디 있나? 그게 응급실로. 환자 모시고 갔습니다. 당장 불러와. 네, 당장이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박미선은 급히 인터폰을 잡았습니다. 이민아, 5층으로 올라와. 당장. 잠시 후, 미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징계받을 각오를 하고 올라온 거였죠. 수간호사님, 병원장실로 가. 박미선이 차갑게 말했어요. 미나는 떨리는 다리로 병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비서처럼 보였어요. 이민아 씨? 병원장이 물었어요. 네.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앉으세요. 아니요, 서 있겠습니다. 미나는 징계를 받을 거야. 생각했어요. 이민아 씨. 병원장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병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민아 씨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미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기, 병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이사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이사장님, 미나가 되물었어요. 바로 그때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미나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어르신? 미나가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응급실에서 봤던 그 노인, 외래에서 도왔던 그 노인, 방금 전 5층에서 봤던 그 노인.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재윤이 미나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씨. 재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재윤입니다. 이 병원 이사장이에요. 미나의 입이 벌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네. 재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지호의 아버지입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호 오빠의. 네. 재윤이 미나를 부축했어요. 의자에 앉혔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 오빠의 아버지. 결혼을 반대하던 그 아버지. 보육원 출신은 안 된다고 했던 그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자신이 도왔던 그 노인이었다니. 저는 재윤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3일 동안 미나 씨를 지켜봤습니다. 보셨다고요? 네. 재윤이 의자를 당겨 미나 앞에 앉았습니다. 첫날은 응급실에서, 두 번째는 외래에서,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였어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우리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게 걱정됐어요.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하고요. 미나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재윤이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집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재윤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첫날, 당신은 냄새나는 노숙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정성껏 치료해 주었죠. 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가난한 환자를 위해 자기 시간을 쓰고 직접 만든 카드까지 줬어요. 재윤이 주머니에서 그 카드들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재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VIP와 일반 환자 사이에서 당신은 생명을 선택했어요.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재윤은 미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도 재윤을 안았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안도, 기쁨, 그리고 감동. 제가 정말 며느리가 돼도 되나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재윤이 미나를 놓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찾던 며느리예요. 집안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재윤이 눈물을 닦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요. 저도 아버지 입장이었다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재윤이 다시 미나를 안았어요. 병원장과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문시호를 불켰습니다. 1시간 후 병원 로비. 재윤과 미나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미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지호 오빠는 아세요? 아직이요. 재윤이 미소 지었어요. 오늘 저녁에 둘이 같이 오세요. 우리 집으로. 정말요? 미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정식으로 상견례하죠. 감사합니다. 미나가 재윤에게 인사했어요. 재윤은 미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나 씨? 네. 당신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봤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에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미나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재윤이 멈춰 섰어요. 미나를 돌아봤습니다. 박미선 수간호사는
다른 곳으로 발령 날 거예요. 네. 당신 같은 직원을 괴롭히는 사람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어요. 아버님, 그리고 당신을 수간호사로 승진시킬 겁니다. 미나가 놀라서 입을 막았어요. 저요? 당연하죠. 실력도 있고, 환자들도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 있잖아요. 재윤이 미나를 보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미나가 재윤을 안았어요. 재윤도 미나를 안았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요. 저녁 6시. 미나는 지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미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인데? 미나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노숙자로 변장한 이사장, 3번의 테스트,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것. 지호는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미나야?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래. 정말? 응. 정식 상견례래. 지호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아버지가? 응. 미나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7시, 재윤의 집, 넓은 거실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재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호와 미나가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버지. 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들어와. 재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호야. 내 아버지. 미안하다.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믿지 못해서. 미나 씨를 의심해서. 아버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재윤이 미나를 봤어요. 미나 씨? 우리 며느리 돼주세요.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재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미나에게 건넸어요. 이건. 미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반지예요. 재윤이 말했어요. 제 아내가 가장 아끼던 거죠. 미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재윤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지호가 미나 손을 잡았어요. 미나야. 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꺼냈어요. 이미나. 나와 결혼해 줄래? 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지호가 미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재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어요. 재윤은 안방으로 가서 아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하셔야죠. 재윤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미나는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반짝였어요. 다음 달이면 결혼식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재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지호도 온대.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아버지 생긴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딸 생긴 것 같아.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나 잘했지? 햇살이 비쳤습니다. 재윤은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그날 저녁, 재윤의 집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호와 미나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재윤은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이나, 재윤이 불렀어요. 네, 아버님.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요. 미나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을 만나서 진짜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요. 재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아. 내 사람은 사진 속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생각했어요. 진짜 품격은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대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따뜻한 마음이 은은히 퍼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